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딸 하우스 인형의 집입니다. 헨릭 입센이 지은 책이고요. 저는 시사 영어사 판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고전 문학 벌써 5번째 정도 온 것 같아요. 갈매기의 꿈, 마지막 잎새, 또 뭐 있었냐면 까먹었다. 몇 권 읽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튼 5번째 빌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즈 자체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컴팩트합니다. 일단 이렇게 중간에는 영어가 한쪽에는 영어, 한쪽에는 번역본이 있어요. 근데 번역은 이 책 자체가 1990년대에 번역된 거라서 조금 지금 읽기 약간 좀 거추장스러운 그런 번역들이 있지만 아마 최신판이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집에 집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바비 인형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데 바비 인형 집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잘 사는 집 친구 집에 가면 그 인형 집이 2층으로 있잖아요. 1층, 2층 있으면 여기에는 뭐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곳, 2층에는 뭐 창가가 들어온 창가가 있는 테라스며, 그다음에 뭐 침대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부러웠었거든요, 어렸을 때. 인형의 집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제 성장 시절을 마무리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그렇게 그리고 보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보게 된 이유는 너무 단순하지만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던 인형의 집이라는 그 단어가 딱 떠오르는 순간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외국에서 인형의 집이라고 표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지만은 그래서 보게 됐을 때 약간 그런 인형이라는 거는 여성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그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사회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형을 가지고 막 놀잖아요. 이 인형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손 구부리고 발 피고 우리 쇼핑 가자 그러면 인형 예쁘게 옷 입혀서 데리고 가지고 인형은 아무런 자아가 없습니다. 주체성이 없고 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왜냐면 내가 너를 소유했기 때문에 넌 내 인형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만들어진 인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누군가에게 인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힘이 또 한 번 발휘된 거죠. 고전을 읽으면서. 여기에는 헬머르와 그다음에 로라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마 주축이 되었는데요. 원래 이 로라는 어렸을 때도 이제 아빠가 하자는 대로 자기의 생각보다는 아빠가 하자는 대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해서 그 즐거움이 있고 자기는 거기에 따른 뭐 예쁜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먹는 거라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라온 로라는 또다시 손만 옮겨줬을 뿐이지 그 주체는 똑같은 이제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기름을 받게 됩니다. 남편은 뭐 귀여운 나의 종달새, 귀여운 나의 다람쥐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라가 투정을 부려도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로라가 가지고 싶은 거 해주면서도 투덜거리면서도 로라를 예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로라가 이 사실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어느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8년 차인데 그 결혼 신혼 초기에 남편이 일을 하다가 급격하게 건강이 쇠퇴를 하면서 요양을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돈이 없어서 250달러를 빌렸어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라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없었죠. 건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빠도 증세가 위독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할머니와 같은 직장에 있는 남자 누구냐면 닐스 크로크 스타트라는 사람에게 250달러를 빕니다. 그러면서 이 8년 동안 조금씩 갚아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남편 헬머리가 은행장이 되면서 본인의 눈에 까신 닐스를 해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닐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 계약서를 들고 와서 로라를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 잘리지 말게 해라. 안 그러면 우리 남편한테 다 얘기해야겠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왜 여자가 돈 빌렸는데 남편한테 협박을 하고 갖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하겠지만은, 이 당시에 여자는 자기 혼자 돈을 빌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고요. 네, 남편의 동의가 받을 수 없으니 로라는 자신의 아빠 서명을 받는데 자신이 이제 위조를 한 거죠. 이제 그 과정을 똑똑한 닐스 크로크스타트라는 사람이 알고 협박을 하는 거죠. 아빠가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날짜가 적혀있기 때문에 협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라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남편은 돈을 빌리거나 그 다음에 남의 손을 빌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을 빌리고 빚지는 가정에서는 자유로움이나 아름다움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런 여자에게 내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로라는 극심한 그 신경쇠약증에 빠지면서 죽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책을 볼 때는 로라가 죽으면서 끝나려나? 그럼 되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판에 그녀가 남편과의 진지한 대화를 요구합니다. 제가 그 정리한 거에 마인드맵으로 그 대화한 내용들을 보면 뭐라 했냐면,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그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의견을 교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무슨 말이야? 우리 얘기했잖아. 아니야. 당신은 날 사랑하거나 우린 대화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난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란 대로 하는 인형에 불과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와 남편에게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초반부 막 보면은 남편이 막 로라가 뭐 가지고 싶어요 하면 남편이 막 사주고 이쁘게 꾸며주고 그랬던 것들이 솔직히 전 부러웠거든요. 부러웠는데 이제 그녀가 이게 아래서 깨어나듯이 세상은 이런 게 다가 아니구나. 나는 나를 너무 몰랐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독립하겠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자녀 3명도 다 두고 독립하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얘기하니까 로라가 그렇겠다. 왜냐하면 나는 나 스스로를 교육하겠다. 나와 나 주위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완전히 독립하겠다. 신성한 의무는 나에 대한 의무이다. 나는 단 한 사람이 되겠다. 근데 같은 여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로라는 가정을 가졌고 그 안에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데 유모한테 맡기고 자신의 친한 친구 린데 부인이 잘 해줄 거야 라 말 한마디 남기고 그렇게 떠나는 뒷모습은 저는 막 박수 쳐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 과정이 조금 더 엄마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책 자체는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센세이션을 했겠죠. 시대적 배경이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가 가정도 버리고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난다고 말했을 때는 이제 그만큼 더 사람들이 이슈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자들은 되게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아직도 아닌 것도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시대는 이렇게 시대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인형의 집에 살고 있나?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인형의 집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예전에는 타인에 의해서 억압됐던 자유라 그런다면 지금은 스스로를 가둬두고 나를 좀 숨쉬기 힘들게, 그 다음에 내 스스로를 코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를 처음에 어렸을 때 묶어놓으면, 족쇄에 채워놓으면 그때는 걔가 멀리까지 나가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성이 돼서 족쇄를 풀어놔도 멀리 나가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너무 가둬놓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음 타인의 그런 인형의 집과 같은 구속 속에서도 우리는 탈출해야 되고 내 스스로를 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형의 집 책 그닥 두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희곡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있다 보면 막 어느 순간 제가 로라가 됐다가 헬메리가 됐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인형의 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집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컴포트 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형의 집에 나와야 시기는 언제이고 나만의 인형의 집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먹는 여자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형의 집 읽으시고요. 독서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